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주 금요일 대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일제히 열렸고요. 또 오는 25일 하루에만 8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연다고 하던데요. 네네. 주주총회 어떤 자리입니까? 네, 주주총회라 하면 이제 기업들이 결산기를 맞이하면서 그 기업의 경영진을 비롯한 그리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함께하여서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고 향후 기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도 모으고 또 배당에 대한 결정도 내리는 그런 어떤 연례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보유한 수만큼 그만큼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한 그 사람이 네. 바로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드라마를 보면요. 네, 주주총회 장면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네.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회장도 교체하고 사장도 막 자르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 기업들의 좀 총수들 많이 교체됐나요? 예, 사실 뭐 많은 기업들에서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 네. 현정은 회장이 이제 이사회가 자구안을 추진하도록 요구를 해서 네.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는 2대 주주인 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이제 사내 이사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음. 뭐 효성 같은 경우 이제 조성로 회장이라든가 조현준 사장 이런 4명 그리고 뭐 대한항공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들을 이제 사내 이사로 재선임하기도 했고요.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을 재선임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그런 결과들이 초래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경제 트렌드 어떤 것일까요? 네, 주주총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최근에 M&A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글로벌한 어떤 공급 과잉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경기의 후퇴 이런 것들을 좀 넌지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의 이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기업들은 그런 산업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또 M&A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글로벌 수요 둔화를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대주주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소액 주주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결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면 의견을 모으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 찬반 양론이 굉장히 거세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주총회 날짜를 뭐 하루 전날 공고를 한다든가 아하. 그런 일도 사실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소액 주주들의 이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취지에서 또 전자투표가 도입되었는데 여전히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18일이요. 이 슈퍼 주총데이라고 불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거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라톤 주총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찬반 투표가 굉장히 거세게 이어졌었는데요. 네. 사실 이 소액 주주들의 주총 참여도가 높았다는 그런 몇 개의 기업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에 나선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같이
대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배당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기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런 네. 경우에 소액주주들은 배당금을 거의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이번 주총대회에서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기업들이 6곳 정도 있는데요. 제가 기업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런 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배당 성향을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이 순이익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배당액이 증가하는데 네. 배당 성향,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 성향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돌아간 배당액이 크게 줄어든 그런 일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한날 한시에 주총을 여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좀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역시 여러 기업들이 한날에 주주총회를 함께 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소액주주가 그러면 여러 개의 기업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 여러 개의 기업을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강한 비판이 또 일고도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 선진적인 주총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